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폭로. 우리 가족은 1998년 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에스필에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의 엘버말 카운티로 이사했다. 우리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행정부, 대통령, 군대, 국제사회와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겁먹거나 좌절했다. 우리는 더 많은 증인들이 앞으로 나서도록 설득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10여 명 남짓한 증인들은 군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의 내부자들로 400명을 넘어섰다. 직원 1명, 사무실 하나 없이 그리고 주 수입원도 없이 우리는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1998년 우리는 연구와 전 세계적인 여행, 영상 촬영, 파일 보관, 사진 인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행사 준비, 홍보 회사와의 계약,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출범을 위해서는 200에서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어 가던 2000년 한 여성이 우리와 연결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증인들이 다큐멘터리에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일에 자금을 대겠어요. 그녀는 이 일에 200만 달러를 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두 달 만에 그녀는 모든 일에서 손떼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비용을 내 신용카드들에 의지했다. 장비, 유럽에 있는 증인을 취재하여 여행경비 등등을. 하지만 그녀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나 서명에 진실성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용카드로 $10,00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그렇게 2000년 6월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그해 8월에 다시 멈춰서게 되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딪힌 이런 형태의 속임수에 대해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당시 내가 살인주식회사라고 부르는 집단을 겪어 나가던 시점에 이제는 이런 종류의 유인상술과 배신에 넘어가게 된 것에 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암과 싸우면서 사리와 빌 콜비를 잃었고 거기서 생존하자 버지니아로 이사해서 내 몸과 영혼을 함께 지키려 노력하면서 내 의사 작업을 뒤로하고 이토록 잔인한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우리 프로젝트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시점에서 그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그해 8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중지시키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때 잔 브라보 박사가 나타났다. 잔은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 상당한 금액의 기부를 했고 그것으로 2001년 디스클로저 행사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모든 경비를 지불할 수 있었다. 만일 잔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모두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잔. 일단 일이 정상화되자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여행하면서 증인들 대부분을 내 스스로 촬영했다. 나와 기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를 공중에 뜨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쉽다. 기계에 관한 지구에서 가장 바보 먹통인 내가 혼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다니. 그것은 정말로 기적이다. 나는 목에 관통상을 입은 사람에게 삽관하거나 심장의 세동을 멎게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라니. 일단 충분한 수의 증인을 찾아내자 그들의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나서 우리는 공개 행사를 위한 날짜를 잡았다. 그것은 최소의 자원으로 모든 자원자들과 함께 이룬 엄청난 작업이었다. 우리는 구소련에서부터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전역에서 110시간 넘는 분량의 비디오 증언 영상을 확보했다. 우리는 모든 시기에 걸쳐 모든 기관이 내부자 증언을 갖고 있다. 나는 모든 원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2대의 G4 애플 컴퓨터와 간단한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비디오를 검토하고 편집하고 골라내고 모든 장면과 모든 증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만들었다. 이 일을 나 혼자 했는데 전체 구도를 잘 아는 사람이 영상을 편집해야 했기 때문이다. 110시간짜리 증언을 35시간 정도로 편집했고 다시 이것을 18시간 정도 편집했다. 이 18시간짜리 비디오 영상을 제프 틸에게 주었고 레이저 퍼시픽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2 어린이들을 기르는 그날 시간 날 때마다 작업해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비디오로 만들었다. 우리는 예산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자원봉사와 기부된 재료로 정성 어린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그 35시간짜리 비디오는 35시간짜리 오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 오디오 테이프는 글로 옮겨졌고 이것을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옮겨 놓았다. 이 녹취록은 무려 1200페이지의 분량이었다. 이 기록은 디스클로저 책으로 엮기 위해 압축되어야 했고 정부의 모든 관련 문서와 기타 문서 그리고 성명서들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6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기 위해 2달여 만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써야만 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 빼앗은 작업이었다. 우리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예약했고 저명한 백악관 특파원인 사라 맥클렌튼이 공식적인 진행자가 되어주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일에 착수했을 때 우리가 고용한 홍보사 직원을 위해 제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여성 혼자 일할 수 있는 작은 공간뿐이었다. 나는 언론에 제공하기 위한 공식 성명을 작성했고 그녀와 나는 UFO 사건들에 대한 수십 명의 군 관련 극비 증인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됨에 언론에 알렸다. 우리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모두가 2001년 5월 9일에 일어날 사건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행사에 홀로만 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크기면 충분하실 겁니다. 아니요, 볼륨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방은 크고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사용 못합니다. 이게 아주 크고 중요한 행사가 될 겁니다. 농담이시죠? 아니요, 볼륨 전부가 필요해요.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이나 와야 그 방이 꽉 찰 텐데요. 그냥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시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있던 그날 프레스 클럽의 이 직원은 볼륨을 내준 것을 무척 기뻐했다. 그 방은 22대의 방송사 카메라와 많은 언론사 기자들로 들어찼기 때문이다. 21명의 군과 정부에 관련된 증인들이 참석했다. 커넥트 라이브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공식적인 웹캐스트와 인터넷 호스팅 업체였고 CNN과 국방부에도 방송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행사 전체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넥트 라이브의 사장은 행사가 끝난 뒤 우리가 생방송을 진행할 때 증언이 처음 1시간 동안 외부적이고 전자적인 혼선이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이런 일은 결코 생긴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웹캐스트를 방해하거나 NSA의 시도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전날 밤 보안 요원은 그런 일을 초래한 활동, 곧 실행 계획이 세워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웹캐스트는 1시간이 지난 뒤 정상화되었고 인터넷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가운데 끝났다. 커넥트 라이브 사람들은 나를 이끌더니 그때 사용되었던 대역폭을 보여주었다. 이 행사에서 모든 T1 라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스 웹캐스트에 이만큼 많은 양이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행사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50만 명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에 접속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시청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 2시간짜리 행사 전체를 본 사람은 300만 명이 넘었다. 이 행사는 CNN과 BBC와 그 밖의 대부분의 큰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다루어졌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총지배인은 그곳에 와 있는 방송사 사람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뉴스워크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엑스파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행사는 엄청난 흥분을 몰고 왔다. 이 일로 이 주제와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안보 그림자 정부의 통제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 행사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갔다. BBC와 미국의 소리의 취재와 다른 많은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한 결과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듣게 되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직원들은 우리가 수백만 달러의 예산과 수많은 직원들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자원봉사들이 놀라운 헌신뿐이었다. 우리에게 한 명의 임시 홍보 담당 여성을 제외하곤 고용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은 믿기 어려워했다.
총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행사는 여기서 열렸던 행사들 가운데 가장 잘 조직된 것입니다. 그것은 로널드 레이건이 그곳에 왔던 이후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가장 많은 매체들이 참석했던 행사였다는 점도 말해주었다. 대중매체가 이 행사를 어느 정도까지는 다루도록 허용되었거나 아니면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도 많이 알려진 행사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이 일은 방송 전파를 타고 아주 빠르게 전해졌다. CNN 헤드라인 뉴스에서 간략히 다루어졌고 CNN 인터내셔널은 실제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다루어졌다. 러시아의 프라우다와 중국의 관영통신도 그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나는 취재한 월스트리트 저널과 큰 뉴스 매거진 같은 대형 언론사들이 이 일을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네요 라고들 말하지만 나중에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게 하지 않을 겁니다. ABC 뉴스의 제작 책임자인 아이라 로슨은 마이크 윌러스의 60분에서 일해온 핵심 조사관이었고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1년 이상 관여해 왔다고 우리 집에 오기도 했다. 그는 모든 기사거리들을 찾아다닌다. 우리는 그에게 엄청난 양의 문서들과 증언과 정보를 주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프라임타임 라이브와 비록 시리즈로는 아니지만 20대 20에서 다루는 가장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내셔널 프레스 행사 클럽 뒤에 그는 전화를 걸어 내게 말했다. 이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왜요? 그들이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는 물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닥터 그리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때 그는 나와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마틴 루터 킹을 저격한 비밀스러운 FBI의 이해관계들은 밝은데 그들이 함께 갈 수 없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졌다는 것이다. 로스는 이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 또한 쉽지 않았다. 따라서 ABC가 결국 UFO 문제로부터 어떻게 뒤로 물러서야만 했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흥미로웠다. 거기에는 이 일이 너무 많은 관심을 끌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비밀 통제자들은 대형 방송사들이 이 일에 대해 떠들어대고 파헤치기 시작하면 완전한 은폐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전체 틀을 헤집을 만큼의 충분한 자산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해 집단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들이 파헤쳐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힘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자금이 있었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보라. 우리에게 500만 달러 또는 1000만 달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완전히 종식시켰을 것이다. 이제 문제의 많은 부분은 대중의 손에 달렸다. 정보는 이제 대중에게 있다. 사람들은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증언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공동체들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행사가 있던 다음 날 우리의 증인 한 명이 백악관 밖에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 배지를 달고 서 있었다.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앤디 카드가 와서 그것을 보더니 말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증인은 앤디 카드에게 브리핑 파일을 건네주었고 카드는 그것을 바로 백악관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워싱턴 타임즈는 그것에 대해 반면짜리 커다란 기사를 실었고 이 신문은 공화당의 유력 일간지이자 분명 백악관에서도 읽고 있는 부분이다. 행사가 있던 날 오후 우리는 의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상원 의원 테드 케네디에게 브리핑 문서 전체를 건네주었다. 의회 안에서 진보적인 간부인 하원 의원 쿠시니치 는 우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했다. 플래스 클럽 행사가 끝난 바로 직후 9명의 우리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앉아서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UFO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짤막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증인들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는 내 눈을 보면서 말했다. 의회에서의 나의 경력을 통틀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 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런 에너지와 기상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내가 만난 정부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고 틀림없이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의회에는 우리 일에 대해 알고 있고 가까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주에 의회를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나를 소개해준 배우 존 사이퍼와 캐럴 로즈는 당시의 수장이던 다니엘 골든을 만났다. 골든은 SAIC에서 나사로 왔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계속 갖고 있다. 하원 의원이 버질 구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의원으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나와 개인적으로 1시간 정도 만났다. 그가 말했다. 선생께서 하는 일에 대해 읽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읽고 있죠.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쇼를 정말로 연출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선생이 쓴 것처럼 그들이 더없이 비밀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거칠애 뿐입니다.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 합중국에 있는 우리는 허수아비들입니다. 내가 말했다. 의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뭔가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의논했다. 이 만남이 끝나갈 무렵 그가 말했다. 나는 정말 이 기술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고대하는 일이지요. 선생께서 다음번에 해야 할 일은 메일 뒤에 감춰진 기술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나는 이 말을 많은 하원들로부터 들었다. 구두 의원과 나는 대중매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통제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셰프 하원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는 차단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공격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에 우리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디스클로저를 현실화시키는 데는 구조적인 장애물들이 있으며 그 최악의 장애물은 대중매체의 부패와 통제이다. 대중매체들은 완전히 부패했고 이 통제 집단의 최악의 부류가 뚫고 들어가 있어서 여기 미국에서는 중국의 관영통신보다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중국 관영통신과 프라우다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타임 등보다 훨씬 더 잘 보도했다. 자유로운 언론은 비주류 언론들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짐작도 못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래요. 온갖 디지털 잡동사니 속에서 무시되고 잊혀버릴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몇몇 비주류 잡지에 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대형 매체, 대형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대형 출판사, 대형 신문, 대형 전자미디어와 TV를 말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고 비밀 정부들이 앞장들이 통제되고 있다. 거대한 대중매체의 제국은 비밀을 지키는 초국가적 그림자 조직 속으로 수평,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왔다. 여우가 닭장을 지키고 있는 격이다. 타임라이프의 이사였던 밥 슈왈츠는 대중매체가 왕의 오른편에 앉은 서기가 되어서 받아쓰기나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 말을 1990년대 초반 뉴욕에서 내게 해주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제4계급이 없는 셈이다. 미국 전역의 아버지들이 마음속에 그렸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은 수십 년 동안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